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간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오중족골 근위부 골절과 동반된 정거비 인대 파열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오중족골 골절과 동반된 발목 인대 파열이에요. 그러니까 골절과 인대 파열이 동시에 나타난 거죠. 도대체 이 두 가지가 같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중족골 골절은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이 접질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골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발목이 이렇게 접질리죠. 그럼 발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때 체중이 누르는 힘과 지면 반발력이 이 오중족골부에서 교차해요. 그러면서 오중족골 골절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힘이 너무 심하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이 위로 올라와서 발목 인대 손상이 동반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중족골 골절이 있을 때 환자가 발목을 같이 아파하면 항상 인대 손상에 대해서 같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중족골 근위부 골절은 대부분 다 뼈가 잘 붙는데 근위부에서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뼈가 붙는 능력이 나빠요. 그래서 이 부위가 골절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나 여러 조각이 나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오중족골 골절 중 근위부 골절은 잘 안 붙는 부위이고, 그래서 이 부위가 벌어지거나 여러 조각이 나면 수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오중족골 근위부 골절과 동반된 정거비 인대 파열 환자입니다. 수술 전후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오중족골의 요 부위가 근위부입니다. 근위부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세 조각 나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골절을 맞췄죠. 그리고 철판이랑 핀으로 내고정을 한 상태고요. 수술 후 4개월째 요거를 제거를 한 상태를 보면 뼈가 잘 맞아 있고 잘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전거비 인대 파열은 어떻게 돼 있었나 보면 여기가 전거비 인대인데요. 요 인대 있는 부위에 이렇게 뼈 조각이 있죠. 그래서 견열골절이 있었고 이게 전거비 인대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요 뼈 조각을 제거하고 인대를 잘 갖다 붙여서 인대가 잘 회복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수술 후 4개월째 내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원했을 때 찍은 동영상인데요. 네, 걸음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환자가 까치발도 잘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요 바지를 걷어 올린 부위가 아픈 쪽 발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걷는 게 자연스럽고 이쪽 뒤로 돌아와 보시고요. 그다음에 돌아왔을 때 까치발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잠깐 쓰셔서 까치발 한번 그래서 해보실까요? 골절과 인대 손상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 환자는 동시에 수술적으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수술 후 4개월째 일상생활과 운동에 복귀했고 걸음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환자의 수술 전 불편감은 밤에 잘못 디딘 후 발생한 발과 발목의 외측에 심한 통증으로 오셨어요. 발과 발목의 압통이 더 모두 심해서 골절과 발목 인대 손상 가능성을 같이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오중족골의 근위부에서 이렇게 세 조각, 노란색 표시가 난 게 세 조각 난 거죠. 그래서 이 세 조각 난 골절이 확인이 되었고요. CT를 찍었더니 바깥쪽 복숭아뼈 쪽에 이렇게 작은 골절 편이 보이는 거예요. 골절 조각이. 근데 대부분 저 위치는 전거비 인대가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전거비 인대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견열골절로 전거비 인대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거비 인대가 이렇게 있고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뼈 조각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진단은 오중족골 근위부의 분쇄골절이고 견열골절이 있는 전거비 인대 파열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수술 꼭 해야 되냐? 전거비 인대 파열은 꼭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70%는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지고 30%는 이제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가 안 들으면 그때 가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중족골 근위부 골절은 이렇게 세 조각 나면 수술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오중족골 근위부 골절을 수술을 하는데 전거비 인대는 그냥 놔두냐? 비수술적 치료 실패 가능성이 3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수술할 거면 이거 같이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환자한테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도 듣고 이제 같이 하는 거를 동의해 주셔서 같이 수술했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떻게 진행하냐?
골절은 먼저 골절을 맞추고 철판하고 핀으로 고정합니다. 보이시면 이렇게 골절이 세 조각 나 있고 벌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수술장에서 맞춥니다. 요 라인도 맞고 지금 요 라인도 맞죠. 그 상태에서 철판하고 핀으로 고정을 해요. 그럼 그 전거비인대 파열은 어떻게 하냐? 이 견열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벌어지는 힘이 받았을 때 인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요 뼈 부위가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골절 뼈 조각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이 연결된 미세나사로 이 전거비인대를 다시 뼈에다 부착시키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제 수술 후 사진이죠. 바깥쪽 복숭아뼈에 뼈 조각은 없어져 있고 실이 연결된 미세나사만 엑스레이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수술을 같이 해서 문제가 있냐고요? 한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뭐 수술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고요. 수술은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이 수술이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수술은 100명에 한두 명 정도가 뼈가 안 붓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이 상처에 들어가서 감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수술 후 통증이 좀 오래 가거나 수술부의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합쳐서 100명에 한두 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 위험도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의 과정 및 수술 후 재활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그럼 도대체 다치면 수술은 언제 할까요? 붓기가 다 빠지고 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붓기를 한정없이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2주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2주까지 기다리는 거는 너무 이제 다치고 나서 기다렸다가 수술하고 또 재활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부은 경우에만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요. 그게 아니면 일주 내에 가능하면 모든 수술을 진행합니다. 마취는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요. 술 후 통증 조절이 중요한데 48시간 통증 조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통 주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정맥과 신경의 무통 주사를 주로 하고요. 입원은 3박 4일 해요. 왜 3박 4일 하냐? 수술하기 전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48시간 통증 조절하면 3박 4일 됩니다. 그리고 첫 4주는 목발하고 통기부스 하고요. 그 다음 4주는 강력한 철판이 들어가 있는 보조기, 마지막 4주는 연성 보조기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목발 짚고 나머지부터는 다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수술 후 4개월 정도의 내거종물을 제거를 가능한데요. 불편해하면 제거를 하는 거죠. 내거종물 제거하는 거는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되긴 하지만 발만 마취하고요. 1박 2일 정도 입원하시면 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환자의 수술 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가 수술 전에 이렇게 골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위부에 세 조각 난 골절이 있는 게 수술 후 요 안쪽과 바깥쪽 라인이 잘 맞으면서 잘 붙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 전에 전거비인대가 견열골절이 있으면서 파열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수술 후에 보면은 견열골절이 되어 있었던 요 골절편이 제거되어 있고 인대가 다 잘 재건이 되어 있는 게 또 확인이 돼요. 그리고 수술 후 걸음걸이를 보면 수술 후 4개월째 걸음걸이인데요. 여기에 다치기 전에 그 잠깐 쓰셔서 회복한 상태였고 까치발 한번 걸음도 해보실까요? 자연스럽고 지금 이렇게 좋습니다. 까치발도 되는 거죠. 다친 발이 이쪽입니다. 환자분은 이 동영상 찍은 게 4개월째에 저 내고종물 제거하러 왔을 때 저희가 찍은 거고요. 요때 이제 내고종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수술 부위가 닿으면 금속판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거를 결정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5중족골 골절은 발목 접질림이 원인이기 때문에 전거비인대 파열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같이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은 전거비인대 파열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같이 해주는데요. 일단 이 환자는 5중족골 근위부 분쇄 골절이어서 수술한 거예요. 근위부는 잘 붓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술을 하니까 전거비인대 견열골절을 수술을 했는데 전거비인대 견열골절의 경우에는 뼈 조각은 제거하고 미세나사를 이용해서 재부착하는 수술을 합니다. 치료 과정은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3박 4일 입원하고 4주 통기부스하고 목발 보행합니다. 5중족골 근위부 골절은 발목의 접질림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근데 근위부 골절은 잘 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건강한 발걸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처음에는 수술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수술하고 나서 4주째 건강하게 회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